네, 코인트렌드 매주 금요일은 명사 초대석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데일리 또 첫 출연이시니까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더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코인 쪽에 또 오래 계신 분들은 대표님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대표님과 최근 있었던 코인 시장 안에서의 주요 이슈들을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가운데 그나마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선방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모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어떤 긴장감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조금 완화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입장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중국도 그렇고 이제 무역이라는 게 사실 그 참여하는 나라들이 다 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도 손해를 보고 미국도 손해를 많이 볼 텐데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이 위주로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제 관세가 발효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에 조금씩 이 삐걱거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PMI라고 해서 네. 그 일종의 전문적인 여론조사인데요. 그래서 제조업 PMI라는 조사가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그 각 나라 국가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제조업 기업들을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니네 요즘 어때? 라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다 수치화해서 50보다 많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 네. 50보다 적으면 축소 국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이 중국도 제조업 PMI가 있고 미국도 제조업 PMI가 있습니다. 이제 둘 다 4월 PMI가 지금 40대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축되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4월 2일에 첫 번째 관세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 거의 말싸움이었어요. 뭐 너 나한테 관세 50%, 나도 50%, 그렇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말싸움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경제에 약간 기스가 나기 시작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견제해왔던 입장이 우리 미국이랑 한 번도 뭐 대화 나눈 적 그렇죠. 없는데 뭐 이런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은 특성상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관영 매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관영 매체들 중에 이제 SNS 계정 하나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PMI도 안 좋게 나왔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할 건가 보다. 이런 얘기가 좀 이제 시장에서 네. 그런 관측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리스크 자산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시장에서 잘 해주진 못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거의 첫 사례처럼 위험 자산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좀 특성이 있는 시그널로 저희가 좀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사실 이제 예상을 못했던 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이제 에셋이 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미국도 약해지고 있고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좀 몰리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그때까지는 나스닥에 거의 커플링돼서 움직였었기 네. 때문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거든요. 같이 내려가다가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좀 네. 명확해지는 것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율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실제로 이 펀더멘털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네. 물건이 안 팔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실제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중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관세하고 큰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성격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뒤늦게 주목을 받은 측면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한 4월 중순부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네. 몇 가지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 관세 국면에서
미국 이제 달러화가 굉장히 약해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미국 채권 가격도 폭락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하죠. 네. 미국 주식도 깨지고 채권도 깨지고 달러화도 약해지고 이런 국면이 되니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치고 올라와서 네. 디지털 금의 면모를 보였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좀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최근엔 금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관세 국면이 좀 진정되는 듯하니까 금이 빠지고 있는데 이때는 또 비트코인이 마치 자기가 위험 자산처럼 것처럼. 예, 네. 행세를 하면서 약간 그래서 좀 하이브리드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위험자산으로서의 어떤 특성도 살아나면서 약간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 방어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역사상 좀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네, 그렇죠. 싶기도 한데요. 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는 매크로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지표들이 다소 시장에 좀 충격을 줄 만한 데이터들이긴 했는데 나름 증시가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남은 지표들도 좀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당장 고용보고서도 있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 개최가 됩니다. 주요 매크로 이슈들 저희가 조금 주목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니까 네. 비트코인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남은 이슈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조금 더 밀접한 그러니까 관세의 리스크가 더 줄어드는 네. 이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원래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관세 때문에 좀 꼬였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네. 예, 비트코인에는 또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크게는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얘기는 아까 했고 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물가 우려가 있어서 금리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네. 연준의 입장이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지표 중에 PC 지표가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3월 PC이기 때문에 4월 물가를 한번 더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 4월 CPI까지 확인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연준은 금리 인하에 6월. 나설 네. 6월부터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뭐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네. 패드워치 같은 서비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 7, 8, 9 이렇게 6, 7, 8, 6, 7, 90인가요? 하여튼 네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암호화폐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완화 소식과 함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코인 시장 안에도 긍정적인 훈풍이 불 수 있다 설명 주셨고 지금 인플레 데이터 3월 달 일단 보합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4월에 대한 데이터도 긍정적이다면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가져가 봐도 좋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좀 데이터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이 현물 ETF 안에서의 유입량이 급증했던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ETF 쪽의 동향들은 어떨까요?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안 보시는 분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줄로 알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 사실 3월까지로 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그 유출입이 같습니다. 그 순유입, 순유출이 같은 거의 수준이어서 작년 1월 출시 이후로 아니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고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또 많은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또 1월 달에도 꽤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1월 달에 들어온 돈이 쉽게 얘기하면 2월 달에 다 다 빠져나간 나가. 거예요. 그래서 3월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 네. 사실은 이렇게 순유입, 순유출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4월 달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순에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특히 최근에 한 8일 정도는 연속해서 지금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요 8일 사이에 비트코인이 한 $10,000 이상 올랐잖아요. 그 상승의 많은 부분이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긍정적으로 ETF 쪽에 자금 유입 이어지고 있다 말씀 주셨고 블랙락만 단일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개수가 뭐 60만 개가 벌써 돌파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현물 ETF 지금까지는 나름 성공적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우리가 알트코인 쪽의 ETF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주에 이제 리플과 도지코인에 대한 이 승인 신청을 한 차례 지연을 시켰고 SEC에서 아마 업계에서는 뭐 10월 정도 돼야 뭐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알트코인에 대한 ETF 상황은 어떨까요? 보통은 이제 90일 단위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게 뭐랄까 연기가 됐죠. 네. 그래서 다음이 6월이고 그 다음이 아마 10월일 텐데 전례를 보면 비트코인 할 때도 원래 컨디션이 다 된 그 자산운용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10개를 한꺼번에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알트코인을 열어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과거의 기준에 비춰보면 승인이 안 돼요. 승인하는 기준에는 모자라는데 이것을 열어줄 때 같이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 들기 시작하고 있고 저 개인도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6월보다는 10월에 한꺼번에 그 마지노선에 걸려서 열어주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근데 좀 중요한 것은 네. ETF도 호재지만 사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호재는 사실 그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이게 네. 더 큰 건이어서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열어줬는데 그쵸. 이더리움 가격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보다 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에 과연 기관 투자자, 전통 투자자들이 돈을 넣을까? 그러니까. 저는 좀 회의적인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약간 스테이블 코인에 더 기대감이 실리는 약간 그런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트코인 ETF 앞서서 이더리움 사례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크게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추가 ETF 승인 신청이 크게 알트 시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안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 어떤 부분보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안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처리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 걸까요? 이거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미국의 국채 수급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 정권인 바이든 정부에서 네. 인위적인 부양을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사실 이제 단기채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국채 수요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을 하면서 뭐 미란 보고서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100년 만기 국채를 강제로 강매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없었던 수요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그 대표적인 수요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400억 달러, 굉장히 이제 미미한 양이지만 네. 얼마 전에 재무부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2028년까지 한 2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한 7, 8배 정도 증가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7, 8배가 증가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어떤 민간 기업들, 금융 기업들의 리포트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민간 은행이나 이런 곳들의 이제 뷰고요. 네. 요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수요처를 찾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기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달러 패권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돈을 쓰면 네. 그 돈이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조금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네. 좋아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 우리가 이제 CBDC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CBDC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데 CBDC를 유통시켰을 경우에는 해킹이나 어떤 기타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달러나 다름없기 때문에 미국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이 미국이 아니잖아요. 네. 민간이 발행하는 거고 어떤 뭐 테슬라가 테슬라 코인을 발행했는데 큰 문제가 생기면 그냥 테슬라가 망하는 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통화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은 미카라고 해서 암호화폐 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이 있어요. 네. 그 자타공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미카가 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공격을 막기에 너무 조금 충분치 않다 수준이. 그래서 이제 ECB 그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 유럽 연합 집행부에다가 야 이거 빨리 개정해야 돼. 그래서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 유럽은 이제 이 국가 연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법을 하나 만들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ECB에서는 야 이거 법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 집행부에서는 야, 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만들어진 지 이게 지난해 12월에 작년 네. 12월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일단 국가적인 차원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뭐 달러 현상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국채와 관련해서 수요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하나의 법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긍정적인 건 알겠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뭐 투자 수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경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니까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냐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유통량이 많아지면 이거 어디다 쓰지 하다가 그게 이제 투자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도 오르고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런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건데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용처는 코인 살 때 써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년 안에 막 8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게 당장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코인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코인들의 가격이 다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대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령 2024년에 있었던 상승의 특징은 비트코인만 오르는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 상승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동등하게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호재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증액 자체가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시총 증액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호재다 말씀을 주셨고 다만 또 이런 좀 의심들도 있더라고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승인이 되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어쨌든 준비금을 1:1 안전자산으로 다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테더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국채로 바꿔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가격 하락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테더는 아시다시피 코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굉장히 좀 회색 영역에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지금 미국 이제 백악관에서 상무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사람이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테더의 합법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줄을 하나 대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과거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과연 미국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시키려고 할 때 테더를 가만히 놔둘지 그렇죠. 가만히 안 놔둘 거라는 것이 이제 다수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이낸스 합법화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뭐 40억 달러 정도 벌금을 내고 결국에 합법화를 시켜줬잖아요.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리저브라고 해서 담보를 1:1로 넣어놓고 이제 그 한에서 발행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 감독을 누가 할 거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이 2개가 있어요. 민주당 계열에서 범민주당에서 낸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하나가 있고 공화당 쪽에서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 나온 게 지금 통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인데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규제가 2개예요. 기준이 100억 달러 미만, 100억 달러 이상. 근데 100억 달러 이상인 코인이 지금 현존하는 코인 중에 2개입니다. USDT, USDC 2개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100억 달러 미만에 대한 그 규제가 상당히 간소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 EU에서 지금 나오는 어떤 경제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야 이거 규제 되겠냐, 진짜 이거 확인되겠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시장의 중요한 또 논제거리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쉽게 좀 잘 풀어서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분기에 우리가 어떤 좀 투자 전략들을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4월의 분위기는 지금 나쁘진 않았는데 6월까지 뭐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월가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예사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2월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일단 저는 올해 이제 내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자꾸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제 네.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어떤 상식에 기반하는 걸 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밈코인 찍을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 최근에는 그 밈코인으로 만찬. 백악관 만찬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정체는 하는 일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회사의 컨셉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 개명을 했는데 네. 제2의 스트래티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막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물어보신 거 테더가 국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네. 비트코인 처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회사가 받아주면 됩니다. 아, 이미 이 회사는 지금 테도도 투자했고 네. 그리고 뭐 손정희 씨도 네. 소프트뱅크 이제 CEO인 손정희 회장도 투자를 6억 달러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디지털 자산을 사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인사의 그 핵심 주변인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두 가지인데 호재는 질문이 이제 어떻게 네. 볼 거냐, 어떻게 네. 보시냐는 거였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 이슈를 아마 비트코인이 좀 바람을 순풍을 타게 될 거고요. 또 네. 하나는 한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 정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굉장히 앞다투어서 발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M7 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주들도 같이. 네,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미 해봤었죠. 과거에 이제 네.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으면 그 락인 효과도 있고 사용자 락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게 그림자 금융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 기업이 아닌데 네. 금융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규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겹포제 어떤 느낌으로다가 네.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2분기 기대해 볼 부분 크게 두 가지 설명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됨과 함께 여러 기업들이 발행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일단 저희도 기대감으로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